안녕하세요. 보건간호과 3학년 친구들. 기초간호 임상 실무하고 간호의 기초 수업을 맡고 있는 최치향입니다. 제가 지금 두 과목을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할 텐데, 수업은 저는 온라인 강의는 화이팅 간호조무사 요약분으로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의가, 그러니까 그 책이 너무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책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나중에 국가고시 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답이 많아가지고 저는 문제풀이 영상만 제 음성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풀어볼 연습 문제는 활력지무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어렵나요? 봅시다. 자, 1번. 신부 체온을 쉽고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체온 방법 중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부 체온은 뭐냐면 이 신부의 뜻이 깊은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깊은 부분. 근데 깊은 부분의 체온을 쉽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구강 체온도 신부를 잴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손쉽지는 않지요. 입안에 넣는 체온계 닦아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가 체온계는 신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피부, 표피, 피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신부랑은 좀 다르고요. 항문 체온 측정 방법은 항문으로 체온을 재면 분명히 신부 체온을 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손쉽지가 않지요. 항문에다가 체온계를 밀어 넣어야 하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피부 체온 측정입니다. 피부 체온 여러분 신부 체온 아니지요. 말 그대로 그냥 피부에서 재는 체온입니다. 다섯 번째 고막 체온 측정 방법입니다. 고막 체온. 고막이니까 신부가 맞네요. 그리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체온 측정 방법은 5번 고막 체온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자체온계를 소독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소독 용액은요.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70% 알코올 용액입니다. 왜 그렇지? 70%가 가장 소독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100%니까 더 높지 않아요? 아닙니다. 100%보다 70%가 소독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70% 알코올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0세 여자 환자가 입원했어요. 그런데 바이탈 사인을 측정했더니 애가 체온이 37.9, 맥박이 80, 호흡이 35, BP는 105에 70이었다. 이것을 보고 비정상적인 활력중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애가 체온의 정상 수치가 얼마냐면 36에서 37도예요. 높네요. 그러면 체온이 높다. 측정하시고 맥박은? 맥박은 얼마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60에서 80까지가 정상이니까 괜찮고 호흡수 35회?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의 정상은 12에서 20. 열이 많이 나면서 호흡수가 높네요. BP는 약간 수축기 혈압이 조금 낮긴 하지만 여자 환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 바이탈 징후는 뭡니까? 체온하고 호흡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무의식 환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이 없어. 해롱해롱 하고 있는 중이야. 이 사람한테 체온 측정을 할 수 없는 부위, 하면 안 되는 부위예요.
의식이 없고 해롱해롱 하는데 입속에다가 막 체온계를 쑤셔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막이나 애과나 뭐 항문이나 이마 다 잴 수 있긴 해요, 여러분. 다 잴 수 있어요. 가장 손쉽게 잴 수 있는 체온 방법은 고막이 되겠지요. 자, 오케이. 4번은 1번 가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구강 체온을 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강 체온 측정 전에 환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네. 아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네, 차가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봅시다. 1번,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 후 측정한다. 따뜻한 물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냥 측정한다. 그냥 측정하게 돼버리면 체온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측정 후에 측정치에서 내 마음대로 0.5도를 뺀다?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분 오타가 났네요. 후에 다시 측정한다. 오케이. 30분 후에 다시 측정한다. 5번 다른 활력 징후를 먼저 측정한 후 마지막에 체온을 측정한다. 약간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차가운 것을 먹고 난 뒤에는 30분 뒤에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여러분. 24개월 된 영유아의 고막 체온을 잴 때 귀의 방향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막 체온을 잴 때 방법은 두 가지지요. 후 상방이 있고 후 하방이 있습니다. 후 상방으로 재야 되는 사람은 성인, 그리고 후 하방으로 재야 되는 아이는 유아. 맞습니까? 그래서 높은 상자니까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재시고요. 낮은 하자니까 후 하방으로 재야 하는 아이는 아이다, 유아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머리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국가고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은 조금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정상적인 성인에 있어서 맥박 측정이 가장 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동맥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맥박 잴 때 어디로 맥박 잽니까? 요골동맥. 요골동맥 어디 있어요? 요골동맥.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죠? 요골동맥. 그래서 우리가 맥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동맥은 요골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쇼크 상태에서 요골동맥이 잘 잡히지 않으면 어디에서 맥박을 측정해야 하나? 어디에서? 축두는 여러분 그 머리 관자놀이 있잖아요. 관자 쪽. 아이고 우리 머리야 할 때 여기 쑥 들어간 부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경동맥박은 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완맥박은 여러분 우리 상완 상완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혈압 잴 때 상완 동맥에다가 맥박을 혈압을 재지요. 맞죠? 상완맥박. 심청맥박은 심장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심청맥박이고, 척골맥박. 요골, 척골 같은 세트인데요. 아까 여러분 맥박을 측정할 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요골 동맥이었잖아요. 척골은 어디냐면 여기는 요골, 여기는 척골. 맞아요. 그래서 요골, 동맥, 척골 여기 지나가게 됩니다. 척골 맥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골이 안 잡힐 때 어디서 잡으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 경동맥입니다. 경동맥. 우리 코드 블랙 볼 때 이 사람 죽을랑 말랑 할 때 아이고 사람 죽으려고 하네. 그래서 머리 눌러봅니까? 아니요. 목 찾아봅니다. 목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맥박이 동맥이 잘 잡히는 곳이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크 상태에서는 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환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 뭡니까?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을 잴 때는 환자 모르게 맥박을 재는 것처럼 해가지고 호흡을 측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톤성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을 뭐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1번 호흡곤란 뭐예요? 하는 게 호흡곤란이고 과도호흡은 하는 게 과도호흡이고 기자호흡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앉아야지만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앉아야지 호흡이 가능한데 그냥 앉아서만 되지 않고요. 앉아가지고 이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려야 가능한 호흡을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스톡 호흡은 아까 위에 나왔죠.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쿠스마울 호흡이네요. 여러분, 당뇨병 때문에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나는 것은 무슨 호흡이라고요?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침상 만들기입니다. 침상 만들기까지만 할게요. 자, 봅시다. 침상 만들기 1번. 침상 이외의 침상 보조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그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런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거는 표시 좀 하셔야 돼요. 이 보기 읽다가 이게 잘못인지 아니 맞는 것을 연결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체크 한번 하고 가십시오. 자, 1번 크레들. 크레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크레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크레들은 화상 환자가 사용하는 침상입니다. 왜냐하면 막 모임 불에 탔어 시끄럽게 탔는데 추워요. 여기 위에다가 이불을 바로 덮어주면 되겠어요? 화상 환자는 피부가 다 벗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이불을 덮어주면 안 됩니다. 이불을 덮어주면 피부 조직하고 이불하고 붙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쓰는 게 바로 크레들입니다. 여기 환자 위에다가 동그란 통을 씌워가지고 이 통 위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크레들이지요. 그러면 이 환자는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 침구, 이불의 무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화상 환자한테 사용하는 건 바로 크레들입니다. 1번부터 틀려버렸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침상이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적조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 지지대가 필요한데요. 저굴곡이 뭐예요? 이게 발이면 발이 저 멀리 가버리는 거. 발끝으로 완전 가버리는 게 저굴곡이거든요. 이 발이 아예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 밑에다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 그거를 바로 발 지지대라고 합니다. 발 지지대를 하게 되면 신체의 선열을 유지할 수가 여러분 있죠. 발이 저 멀리 가버리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 지지대가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침상 난간, 사이드레일은 낙상 방지가 맞고요. 침상판, 딱딱한 판들은 척추 수술 환자나 이렇게 신체 선열이 곧지 못한 사람에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손 두루마리는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손에 꽉 쥘 수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면 크레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입퇴원 관리 시 505호로 신규 환자가 입원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준비해야 하는 침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입원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데 이거 2번의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침상을 종류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골절 환자 침상은요 뭐냐면 밑에 딱딱한 판을 댄 거예요. 딱딱한 침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침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개방 침상은요 여러분 환자가 입원 중이에요. 입원 중이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시트가 너무 더럽다고 오늘 오전에 라운딩 할 때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시트를 갈아주러 갔는데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개방 침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침대에 이불을 깔고요. 시트를 다 깔고 이불은 이렇게 요만큼 걷어 놓은 상태가 개방 침상이 되겠습니다. 빈 침상은 이제 곧 환자가 올 거라고 예상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는 침상이 빈 침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 침상은 여러분 정말 사용 중 환자가 누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갈아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사용 중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시면 되겠고요. 3번 보세요. 연속되는 문제인데 환자가 계속적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침상 뭐예요? 아까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똑같잖아. 사용 중 침상 맞지요? 자, 4번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신 화상의 환자의 침구 무게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침상 크레드 아까 1번에서 했지요. 크레드 요거. 자, 그래서 이 크레드를 준비할 때 이 크레드를 놓아야 하는 위치를 옳은 것은 1번이에요. 1번. 위에 혼입을 하고 밑에 반 혼입을 사이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반 혼입을 사이에 눕고 위에 혼입을 덮어줘야겠지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간호조무사가 전신 마취 수술 후에 돌아올 환자의 침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10시에 수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수술 갔다가 곧 돌아올 건데 이 돌아올 환자를 위해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인가. 보시면 뭐가 필요한지 봅시다. 음료수 1번에 음료수 수술하고 오면 금식이지요. 금식.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곡반하고 흡인기, 석션기. 곡반하고 흡인기는 조금 이거는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조금 더 가봅시다, 여러분. 세모를 쳐놓고요. 환희와 베개 옷 입고 올 건데 그리고 만약에 척추 수술한 환자면은 베개 필요 없죠. 베개 없이 바로 누워 있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소변기랑 금식판. 소변기는 여러분 자기가 소변을 자연적으로 쌀 수 있는데 누워서 싸야 되는 환자한테 필요한 게 소변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 수술을 한 사람들은 인공 도뇨를 가지고 있어요. 폴리를. 그렇기 때문에 소변기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금식판. 금식판 뭐예요? MPO 딱지. 금식 딱지. 침대 머리맡에 왜 묶어놔야죠. 곡반. 혹시나 환자가 마취해서 깨어나가지고 왜 토한다. 그러면 곡반에다가 토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고. 방수포. 방수포는 여러분 왜 필요해요?
환자가 만약에 토하면 밑에 시트를 다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반포를 깔으면 만약에 토했다. 그러면 방수포 밑에 있는 침구는 안 젖잖아요. 그러면 방수포 위에 있는 혼이불만 갈아주면 되니까 방수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수술 후에 침상을 만드는 절차 중에 머리 쪽에 고무포를 깔아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아까 이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7번의 답은 봅시다. 1번. 환자가 춥지 않게 보온하려고? 아니죠. 고무포랑 상관없죠. 2번. 구토 등으로 침뇨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오케이. 3번. 고무 냄새를 맡으면 마취가 쉽게 깨물어? 이 무슨 말입니까? 4번. 균의 침입을 막아서 수술 후에 감염을 예방하려고? 에헤이, 고무포랑 감염 예방이랑 아무 상관없지요. 그 다음 5번. 수술 환자를 옮길 때 잡기 편함으로? 아이고, 밑에 있는 맨 밑에 깔려있는 혼니부를 잡아가지고 환자를 옮길 때 사용하긴 하지만 고무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8번. 척추의 선열을 곧게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침상. 똑바로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침상은 골절 환자 침상이죠. 아까 골절 환자 침상 뭐였어요? 딱딱한 침대였잖아요. 딱딱한 침대. 그래서 척추의 선열을 곧게 하기 위해서 바로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는 골절 환자 침상, 딱딱한 침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곧 국가고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체크하셔가지고 꼼꼼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